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울의 한 고급 식당에서 중국인 여성이 울면서 쫓겨나는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외국인들을 차별해요라는 그녀의 말에 수천 명이 분노하며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퍼지면서 비슷한 경험담이 계속 올라오고 뉴스 사이트에서는 한국의 반외국인 정서라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제 행사를 개최하는 현대 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 상황을 지켜보던 한 여성 기자가 결국 직접 현장을 찾아 나섰는데요. 그녀의 취재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 기자 에밀리입니다. 오랫동안 세계 곳곳을 다니며 중요한 사건들에 관한 뉴스 기사를 써왔어요. 제가 이 일을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는 진실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 중국이나 일본만큼 크거나 중요하지 않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다른 곳에서 더 큰 이야기들을 취재하느라 바빴어요. 한국에 대해 생각할 때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그다지 친절하지 않은 곳이라고 상상하고 있었죠.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었지만 어쩐지 제 머릿속에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아침 커피를 마시며 컴퓨터로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동영상 하나를 보게 됐어요. 그 동영상에는 한 중국 여성이 서울의 고급 레스토랑 밖에 서서 울고 있었어요. 그녀는 레스토랑 직원들이 자신이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입장을 거부했다고 말하고 있었죠. 이곳에서는 외국인들을 좋아하지 않아요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댓글을 쭉 내려보고 있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나 있었죠. 많은 이들이 한국에서 환영받지 못했다는 비슷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고요. 곧 제 소셜미디어 피드는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게 됐어요. 뉴스 웹사이트들은 한국의 차별에 관한 기사들을 쓰기 시작했고요. 글을 읽을 때마다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국제 행사를 개최하는 현대적인 국가가 어떻게 방문객들에게 그렇게 불친절할 수 있을까요? 제 머릿속에서는 한국이 외부인을 좋아하지 않는 폐쇄적인 사회로 보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때 책상 위 전화벨이 울렸어요. 제 편집장인 박 선생님이었죠. 박 선생님은 한국계 미국인으로 항상 한국 관련 이슈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셨어요. 에밀리, 한국에서의 이 차별 주장들을 조사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녀가 말했어요. 이 임무를 맡아볼 관심이 있나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조사할 게 있기는 한 걸까요? 온라인에서의 증거는 제게 명확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좋은 기자는 항상 직접 사실을 확인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맡아볼게요. 제가 이미 믿고 있는 것을 숨기려고 하면서 대답했어요. 하지만 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제대로 기록하고 싶어요. 그날 저녁 아파트에서 여행 가방을 싸고 있었어요. 옷을 깔끔하게 접어놓고 노트북과 카메라를 가방에 넣었죠.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할지 확신하고 있었어요. 외국인들에게 서비스를 거부하는 레스토랑, 외부인들에게 이상한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 그리고 곳곳에 있는 차별의 흔적들. 저는 그 모든 것을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제가 짐을 싸는 동안 동현 씨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는 항상 매우 체계적이고 실용적이에요. 그냥 그의 성격이 그래요. 보고된 모든 사건 목록을 만들고 인터뷰할 장소들을 지도에 표시해놨어요. 그가 말했어요. 말하는 동안 컴퓨터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나중에 민지 씨가 한국에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현지인들과 연락했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민지 씨는 따뜻하고 친절해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쉽게 관계를 맺는 스타일이죠. 여행 가방 지퍼를 닫으면서 이 여정의 준비가 됐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쓸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죠. 자신의 차별 문제를 직면해야 하는 나라에 관한 이야기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 여행이 단지 한국에 대한 제 이해만 바꾸는 게 아니라 저 자신도 바꿀 거라는 것을요. 때로는 가장 강한 편견이 다른 사람들이나 먼 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있다는 걸 곧 알게 될 참이었습니다. 아파트를 떠나기 전에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거울 속의 푸른 눈의 기자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어쩌면 너무 자신감에 차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녀는 비행기에 타기도 전에 이미 진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실제 이야기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기 위한 제 여정이 막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긴 비행 끝에 우리 비행기는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준비한 채 비행기에서 내렸죠. 혹시 볼지도 모르는 차별의 징후들을 적어 내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처음 본 것은 저를 놀라게 했답니다. 공항은 깨끗하고 현대적이며 매우 체계적이었어요. 안내판은 다양한 언어로 되어 있었죠.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등이요. 여권 심사대의 직원들은 기본적인 영어를 구사하고 있었고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모두를 똑같이 대하고 있었어요. 저는 살짝 눈살을 찌푸렸어요. 제가 예상했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민지 씨가 제 팔을 슬쩍 쿡 찔렀어요. 뭐 특별한 거 보이세요? 그녀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죠. 그냥 공항일 뿐이에요. 제가 말했어요. 진짜 시험은 도시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짐을 찾은 후 우리는 밖에서 택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기사님은 승민이라는 중년 남성이었는데 우리에게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인사하고 있었어요. 그는 간단한 영어에 중국어 몇 마디를 섞어 우리를 맞이했죠. 서울로 향하는 동안 그는 유명한 건물들과 아름다운 공원들을 가리키며 설명해 주었어요. 그의 친절함은 진짜처럼 보였고 가식적이지 않았어요. 도시의 거리도 저를 놀라게 했어요. 거리는 깨끗했고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죠.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 회의를 위해 서두르는 비즈니스맨들, 함께 웃고 있는 학생들을 볼 수 있었어요. 분명히 외국인들도 있었지만 누구도 그들을 다르게 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동현 씨는 모든 것에 대해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도시가 정말 인상적이네요. 그가 높은 건물들과 효율적인 지하철 입구를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거리에서 어울리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봐요. 저는 제가 보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하철 시스템을 감탄하러 온 게 아니라 차별을 조사하러 왔어요. 저는 그에게 상기시켰죠. 우리의 첫 번째 진짜 눈 뜨는 경험은 국제관계를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 윤서를 만났을 때 왔어요. 우리는 그녀의 캠퍼스 근처 카페에서 인터뷰를 했죠. 저는 그녀가 자기 나라에 대해 방어적일 거라고 예상했지만 대신 그녀는 사려 깊고 솔직했어요. 모든 한국인이 외국인을 차별하는 건 아니에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개인적인 경험은 매우 다양해요. 때로는 정치적이나 역사적 갈등이 사람들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그게 우리나라의 전체 모습은 아니에요. 그녀의 말이 저를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정말로 명확하게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이미 믿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 것들만 찾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은 그날 나중에 카페에서 제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더 강해졌어요. 지갑이 없어진 것을 깨달았을 때 제 마음이 무너졌죠. 모든 돈, 신용카드, 신분증이 안에 들어 있었거든요. 저는 미친 듯이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고 시간이 갈수록 더 걱정되고 있었어요. 막 도난 신고를 하려던 찰나 한 젊은 여성이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그녀는 수진이었는데 우리에게 음료를 서빙했던 카페 직원이었죠. 그녀의 손에는 제 지갑이 들려 있었어요. 그녀는 우리 테이블 근처 바닥에서 지갑을 발견하고 즉시 돌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어요. 제 돈, 카드 전부 다 손대지 않은 채로요. 저는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했지만 안도감과 혼란이 이상하게 섞인 느낌이었어요. 이건 전혀 제 예상과 맞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더 많은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레스토랑을 나온 후 실수로 택시에 제 핸드폰을 두고 내렸어요. 영영 잃어버렸다고 확신하고 있었죠. 하지만 동현 씨가 제 번호로 전화했을 때 택시 기사 승민 씨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는 이미 찾은 폰을 지역 경찰서에 신고해 놓은 상태였죠. 1시간 안에 경찰관은 그것을 우리 호텔로 돌려보내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그건 그냥 기본적인 예의일 뿐이에요. 민지 씨가 이런 경험들이 우리 기사 아이디어와 모순된다고 제안했을 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그것이 체계적인 차별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다음 며칠 동안 조사를 계속하면서 저는 문턱을 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 사회로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제 자신의 믿음이 도전받는 곳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모든 경험은 제가 예상했던 것을 보는 대신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볼 수 있는지 시험하는 것이 되고 있었어요. 이 여정이 저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명동을 찾아갔어요. 바로 그 바이럴 차별 영상이 촬영됐던 번화한 쇼핑 거리죠. 저는 카메라를 준비한 채 붐비는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불친절한 가게 주인들이나 외국인들이 홀대받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었죠. 하지만 실제로 본 건 정말 다른 모습이었어요. 가게 간판들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쓰여 있었어요.
가게 주인들은 손님들의 생김새나 사용하는 언어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친절한 미소로 인사하고 있었죠. 제가 옷을 사는데 관심이 있는 척했을 때도 그들은 인내심을 갖고 존중하는 태도로 대해 주었어요. 말이 통하지 않을 때는 간단한 영어나 손짓을 사용하면서요. 동현 씨는 마치 형사처럼 조사에 접근하고 있었어요. 그는 바이럴 영상 속 레스토랑 직원들을 인터뷰하고 심지어 보안 카메라 영상까지 검토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죠. 우리가 발견한 것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그 사건은 예약에 관한 오해였어요. 동현 씨는 영상을 보면서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레스토랑은 만석이었어요. 외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인 손님들도 여러 명 돌려보냈더라고요. 저는 팔짱을 끼며 아직 확신이 들지 않았어요. 한 가지 예시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어요. 제가 말했죠. 민지 씨는 관광지를 벗어난 곳을 방문해 보자고 제안했어요. 만약 차별이 존재한다면 외국인들이 거의 가지 않는 곳에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녀가 논리적으로 설명했죠.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서울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동네로 갔어요. 이곳에는 영어 간판도 없었고 한국인이 아닌 얼굴도 거의 없었죠. 드디어 제가 예상했던 그 불친절한 태도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노부부가 운영하는 아주 작은 식당에 들어갔어요. 그곳에는 테이블이 5개밖에 없었고 우리가 분명히 그곳의 유일한 외국인이었죠. 가게를 운영하는 할머니는 우리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어주셨어요. 할머니는 영어를 못하셨지만 창가 쪽 가장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하고 계셨어요. 민지 씨의 통역을 통해 할머니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물어보셨고 우리 대답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고 계셨어요. 할머니가 가져다 주신 음식은 정말 맛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과 다채로운 반찬들이 가득한 접시들이었죠. 할머니는 계속해서 음식을 더 가져오시면서 손짓과 따뜻한 미소로 더 많이 먹으라고 권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계산하려고 했을 때 할머니는 심지어 할인까지 해주시고 가져갈 한국 간식까지 작은 선물로 주셨어요. 이 경험은 저를 혼란스럽게 했어요. 제가 쓰려고 했던 이야기와 전혀 맞지 않았거든요. 그 노부부는 우리의 뜻밖의 동맹이 되어 제가 찾고 있지 않았던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매일매일이 제 선입견에 대한 새로운 시험을 가져왔어요. 우리는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학교를 방문했고 현지인들이 외국인 방문객들을 특별히 배려하는 지역 축제에도 참석했어요. 심지어 비한국인 거주자들이 서비스를 신청할 때 어떻게 대우받는지 보기 위해 정부 기관도 방문했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증거들은 제 원래 믿음에 도전하고 있었어요. 저는 점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마치 진실을 발견하기보다는 진실과 싸우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어느 오후 저는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 아이들과 놀고 있는 한국 가족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 할아버지가 다가와 제 옆에 앉으셨어요. 할아버지는 영어를 전혀 못하셨지만 친절한 미소와 함께 가방에서 귤 하나를 꺼내 저에게 건네셨어요. 낯선 사람과 나누는 이 단순한 행동이 저를 깊이 감동시켰어요. 제 가장 큰 도전은 한국에서 차별을 찾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 가장 큰 도전은 제가 틀렸을 가능성에 직면하는 것이었죠. 기자로서 저는 공정하고 열린 마음을 가진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이었는지 스스로 의문을 가져야 했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침대 위에 제 모든 메모와 녹음을 펼쳐놓았어요. 민지 씨가 제 방문을 두드렸죠. 뭐 재미있는 거 찾았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저는 길을 잃은 기분으로 그녀를 올려다봤어요. 많은 것을 찾고 있어요. 천천히 말했죠. 하지만 제가 찾으러 온 것은 아니네요. 제가 마주한 시험들은 한국 사회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맞지 않더라도 진실을 볼 수 있는 제 의지에 관한 것이었죠. 제 진짜 적은 한국의 차별이 아니었어요. 제 진짜 적은 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편견이었어요. 저는 여정의 절반을 지나고 있었고 제가 들려줄 이야기가 처음 계획했던 것과 매우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두 번째 주가 되자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워졌어요. 제 눈으로 직접 본 모든 것이 이곳에 오기 전에 믿었던 것과 달랐거든요. 레스토랑에서는 메뉴가 여러 언어로 제공되고 있었어요. 백화점에서는 바이럴 영상 속 사건들을 조사했는데 그것들은 차별이 아니라 단순한 오해였던 거예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건 마치 제 안에서 벌어지는 싸움 같았죠. 저는 너무나 확신을 갖고 한국에 왔는데 이제 그 확신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우리는 서울 외곽의 군부대를 방문해 이재훈 중령님을 인터뷰했어요.
저는 그가 외국인들에게 차갑고 형식적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죠.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정말 그런 것처럼 보였어요. 깔끔한 제복을 입고 똑바로 서서 짧고 전문적인 문장으로 말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그의 사무실에 앉았어요. 사무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벽에는 군사 훈장들이 걸려 있었죠. 우리가 그의 업무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제가 그의 가족 군대 이력에 대해 물어봤어요. 바로 그때 모든 것이 바뀌었죠.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는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 때 미국 군인들과 함께 싸웠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가족을 통해 전해 내려온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그의 목소리는 더 따뜻해지고 있었죠. 할아버지는 항상 진정한 힘은 차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데서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말했어요.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감정이 느껴지고 있었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어요. 더 이상 진실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모은 모든 증거, 만났던 모든 사람들. 그들은 제가 찾으리라 예상했던 것과는 매우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 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노트북과 서류들이 침대 위에 펼쳐져 있었죠. 저는 우리의 모든 인터뷰, 사진, 녹음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제가 쓸어왔던 이야기는 무너지고 있었고 저는 길을 잃은 기분이었어요. 민지 씨가 조용히 노크하고 차 2잔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녀는 항상 제가 고민하고 있을 때 느낄 수 있었죠. 걱정 있으신 것 같아요. 그녀가 저에게 차를 건네며 말했어요. 저는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틀렸다면 어떨까요? 제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를 쫓고 있었다면요? 민지 씨는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이미 믿고 있던 것을 확인하는 것보다 진실을 찾는 것이 더 가치 있지 않을까요? 그녀의 말이 밤새도록 제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저는 기자로서의 책임에 대해 생각하며 뒤척이고 있었죠. 저는 진실을 보도하러 여기 온 건가요? 아니면 그저 제 생각을 확인하러 온 건가요? 다음 날, 우리는 외국인들이 거의 가지 않는 동네의 전통시장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이것이 제 마지막 시험이 될 거예요. 분명히 여기 국제 방문객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제가 예상했던 차별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장은 붐비고 다채로웠어요. 상인들은 손님들에게 소리치며 신선한 채소, 생선, 집에서 만든 음식들을 보여주고 있었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어요. 분명히 여기서는 외국인을 많이 보지 못하는 게 분명했죠.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나쁜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호기심 어린 것이었죠. 민경 할머니와 동훈 할아버지라는 노부부가 손짓으로 우리를 작은 음식 가판대로 불러주셨어요. 그들은 영어를 전혀 못하셨지만 따뜻한 미소와 몸짓으로 소통하고 계셨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과 반찬 접시들을 대접해 주셨어요. 음식은 정성과 전통 레시피로 만들어져 정말 맛있었어요. 민지 씨의 통역을 통해 우리가 기자라는 것을 알게 되자 민경 할머니는 몇 분 동안 사라졌다가 이웃들을 데리고 돌아오셨어요. 곧 우리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는 현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죠. 민지 씨의 통역을 통해 저는 전에 고려해보지 않았던 관점들을 듣게 됐어요. 이 사람들은 문화적 오해에 대해 때로는 외국인들과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만 그래도 그들을 환영하고 싶다는 마음에 대해 말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기 위해 영어를 공부하는 자녀들에 대해 이야기했죠. 한 나이 드신 남자분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들의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아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 가족이 몇 년 동안 돈을 모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얼굴은 자랑스러움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오후가 저녁으로 바뀌면서 더 많은 이웃들이 합류했어요. 그들은 집에서 만든 간식과 음료를 가져왔죠. 누군가 오래된 기타를 꺼냈고 곧 음악과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사람들과 진정한 연결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것이 제 보상이었어요. 제가 쓰려고 계획했던 폭로 기사가 아니라 훨씬 더 가치 있는 무언가였죠. 저는 객관적이라고 자부하던 저 같은 사람조차도 편견이 얼마나 쉽게 판단을 흐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얻게 됐어요. 그날 밤 호텔로 걸어가면서 서울의 거리는 제게 다르게 보였어요. 도시가 변한 게 아니라 제 눈이 변한 거였죠. 저는 제 시련을 마주했어요. 한국에서 차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 안의 편견을 찾는 것이었죠. 그리고 저는 제 보상을 받았어요. 그것은 진실이었고 제가 말하러 왔던 단순한 이야기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아름다웠답니다. 새 보고서를 쓰는 일은 마치 어려운 진실을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타이핑하는 모든 문장은 제가 얼마나 틀렸었는지 직면하게 만들고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호텔 방에 앉아 적절한 말을 찾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창문 밖으로는 서울의 불빛이 저녁 하늘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동현 씨가 그동안 모아온 통계와 사실들이 담긴 폴더를 가져왔어요. 그의 체계적인 마음은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죠. 이 숫자들을 보면 차별에 관한 바이럴 이야기들이 대부분 고립된 사건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가 차트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런 일들이 여기서의 일상을 대표하지는 않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폴더를 받았어요. 알아요. 하지만 이건 제 기사 아이디어 전체가 틀렸다는 뜻이에요. 편집장님이 좋아하지 않으실 거예요. 동현 씨는 제 초안을 보며 경고했어요. 이건 취재하러 왔던 기사가 아니잖아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맞아요. 제가 동의했어요. 하지만 이건 제가 취재해야 했던 기사예요. 저는 이런 말로 기사를 시작했어요. 저는 차별과 외국인 혐오가 만연한 나라를 찾을 거라 확신하며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편견은 바로 제 자신의 것이었다는 발견에 겸손해진 채로 떠납니다. 보고서에서 저는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을 묘사했어요. 인천공항에서의 효율적인 환영부터 전통시장에서의 따뜻한 모임까지요. 수진 씨가 돌려준 제 지갑과 준호 경찰관과 승민 택시기사님이 구해준 제 핸드폰에 대해 썼어요. 이 중령님이 할아버지에 대해 말할 때 보여준 뜻밖의 따뜻함도 나눴고요. 가장 어려운 부분은 제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해놓고 한국에 왔다고 써야 했죠. 바이럴 영상과 화난 댓글들을 의심 없이 믿었다고요. 좋은 면을 볼 마음에 여유 없이 결점을 찾을 준비만 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사흘 동안 기사 작업을 했어요. 마침내 끝냈을 때 제 손가락은 전송 버튼 위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이 기사를 보내는 것은 무서웠어요. 이것은 독자들의 믿음뿐만 아니라 기자로서 제 평판에도 도전이 될 거였죠. 제가 얼마나 틀렸었는지 읽는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민지 씨가 제 옆에 앉았어요. 생각을 바꾸는 데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저는 전송 버튼을 클릭했어요. 제 기사는 신문사로 가는 길에 올랐답니다. 편집장의 반응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서울의 몇 군데를 더 방문했어요. 이제 모든 것이 제게 다르게 보이고 있었어요. 저는 길 잃은 외국인 관광객을 돕는 노인 여성을 발견했고 한국어를 못하는 방문객들에게 손짓으로 인내심 있게 메뉴 항목을 설명하는 식당 주인도 봤어요. 공원에서 함께 놀고 있는 다양한 국적의 아이들도 지켜봤고요. 이런 일들이 항상 일어나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제 눈이 정말로 열려서 이제야 볼 수 있게 된 걸까요? 사흘 후 제 기사가 출판됐어요. 저는 반응이 걱정됐지만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독자들로부터 이메일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많은 이들이 저처럼 같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믿었던 중국인들이었어요. 당신의 기사를 읽고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을 다시 고려하게 됐어요. 한 독자가 썼어요. 아마도 우리는 소셜미디어를 바탕으로 너무 빨리 판단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독자는 이렇게 썼어요. 저는 그 바이럴 영상들 때문에 서울 여행을 취소했었어요. 당신의 글을 읽고 나서 휴가를 다시 예약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마지막 인터뷰를 했어요. 지훈이라는 현지 기자가 제 기사를 읽고 외국 언론이 그의 나라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했거든요. 우리는 아름다운 궁전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역사적인 건물들이 현대적인 도시 배경에 당당하게 서 있었죠. 한국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지훈 씨가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했어요. 나라 자체가 아니라 제가 말했어요. 제가 얼마나 쉽게 단순화된 버전을 받아들였는지가 놀라웠어요. 저는 차별을 찾으러 왔다가 인간성을 보는 것을 거의 놓칠 뻔했어요. 공항으로 떠나기 전 민지 씨가 전통 한국 종이로 포장된 작은 선물을 건네주었어요. 안에는 빈 페이지가 있는 아름다운 일기장이 들어있었죠. 그 안에는 쪽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당신의 다음 여정을 위해 결론이 아닌 질문으로 시작하는 여정을요. 우리 비행기가 한국 땅에서 이륙하면서 저는 아래 펼쳐진 거대한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서울은 제가 이제 감사하게 여기는 완벽한 곳도 아니고 제가 상상했던 불친절한 곳도 아니었어요. 그곳은 복잡하고 진짜였어요. 바이럴 영상이나 화난 게시물로 축소될 수 없는 수백만 개인의 이야기가 있는 도시였답니다. 이 여정은 저를 바꿔놓았어요. 저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확인하려는 기자로 도착했었죠. 그리고 이제 아직 배울 것이 얼마나 많은지에 겸손해진 사람으로 떠나고 있었어요. 제 가방 속에는 새 일기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빈 페이지들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이야기들과 아직 이해되지 않은 진실들을 나타내고 있었죠. 제 변화는 완료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한국에 관한 것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것은 열린 눈과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에 관한 것이었죠. 비행기가 구름 속으로 더 높이 올라가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이제부터 저는 진짜 이야기를 찾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제가 찾을 것으로 예상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들려질 기다리고 있는 이야기를요. 그것이 제 진정한 귀향이 될 거예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래요. 오늘의 사연에 감동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